가요TV와 이로신문 공동기획 주쿠박스 진행자 안영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그 부패라는 표현까지 뭐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잘 있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자신을 잘 발효시켜 타인에게 모범이 되면 물론이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 박흥래님을 모시고 잘 익어가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흥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크박스, 안영일의 주크박스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즘 코로나에서 굉장히 힘드시죠? 극복하시고 참는 김에 좀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박흥래님은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수식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수로서의 오늘은 주된 그 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박흥래님은 데뷔를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아직 되셨을까요? 10년은 안 됐고요. 예. 9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이제 극장을 했는데, 인천서. 네. 뭐 얘기도 드릴 모르고 괜찮습니다. 장안극장을 했습니다. 장안극장. 그다음에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장안극장 극장은 5원짜리? 다 없어졌죠. 지금 입장료가? 예, 5원짜리. 당시에는 이제 극장에서 쇼를 많이 했어요. 예, 가수들이 와서 뭐 리사이틀도 하고 코미디들 와서 재밌는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식전 행사로 이제 와서 노래도 부르게 했고 막 했어요. 네. 아주 단골이었죠, 제가.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곳이면 젊어서는 무조건 갔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많이 갔어요. 뭐 제가 잘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한 60세 이상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예. 뭐 방송국에서. 근데 그게 우연찮게 있어지지 않지만 입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노래를 내가 잘하나?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게 되고, 그래서 시작했던 계기와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인연으로 인해서 노래를 발표하신 노래가 그 이후 한 2년 후에 이제 청양아리랑이라는 내 고향 노래와 네. 못 잊을 사랑이라는 노래 두 곡을 또 발표하게 됐죠. 근데 실패를 봐서 또 안 하게 됐고. 근데 작사를 그때 두 분이 하신 걸로 돼 있던데 두 제가 분은 어떤 분이죠? 그 당시에 박은석 씨하고 이제 저하고 박은숙. 예, 박은석 씨와 네. 이제 저하고 같이 했는데, 네. 작곡가는 전복희 씨라는 가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작곡하신 분.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우리 고향에 대해서 또 쓰고, 박은석 씨가 좀 검수를 해줬죠. 그래서 좀 그 노래가 탄생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노래는 몇 곡이나 이게 발표를 하셨어요? 총 발표하신 곡이? 발표한 게 6곡에다가 9곡에다가 그러니까 한 10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곡을 가사를 직접 쓰시고 100% 제가 썼습니다. 가사를 쓰시고 작곡은 이제 작곡 선생님하고 그렇죠. 콤비 맞춰서 하시는 예. 선생님 이름이 전희도 작곡가, 뭐 정원수 작곡가, 예. 뭐 전복희 씨, 뭐 이렇게. 그분들은 또 편곡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우리 그 박흥래님만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신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동료 가수들에게도 노래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몇 곡이나 어떻게 주셨어요? 지금 현재 기억하시나요? 밖에서 부르는 노래는 한 30곡, 35곡, 5-6곡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가수들이.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발표해서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게 한 84번까지 나갔습니다. 84번까지 곡을 만드셔서 예. 후배 가수, 동료 가수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주셨다는 예. 얘기죠. 그분들이 다 뭐 집안 식구들은 아니죠. 이제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수들은 많은데 노래 부를 곳이 없어요. 예. 기껏 부르는 곳이 이제 그 노래방인데 노래방 기기 갖고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인천에다 제가 사무실을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마음껏 노래하라고. 연습실도 만들고 연습실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들이
저도 노래를 하나 갖고 싶다. 또 저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해주고 싶고. 근데 작곡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작곡비가. 네, 보통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700에서 3천만 원 사이였어요. 제가 받은 것도 엊그제 받은 거 3천만 원 넘었어요. 근데 이 가수들한테, 무명 가수들한테 3천만 원 내라면 기절 초풍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0에서 300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끔 돈 관계는 직접 작곡가하고 작사비용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작사를 하실 때 어떤 그 영감 같은 게 좀 그렇죠. 있나요? 아니 잠도 잘 많이 못 주무시고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월미도에 공연을 가면 예. 배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영감이 떠올라. 그럼 또 몇 가지 꿀쩍꿀쩍 해갖고 이제 만들어 놓고 계속 써갖고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 가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이런 풍의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맞춤형이네요. 네, 맞춤형이죠. 양복 정장 네. 이게 맞지. 그래서 이게 곡이 좋으면 가서 해라. 작곡가는 이분한테 가면 이 정도 된다. 근데 알려줘요.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박흥래님은 돈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죠. 곡만 써서 동료와 후배 그렇죠. 가수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네. 인생을 살면서 딱 두 가지를 제가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네. 들은 그 명언이 있습니다. 네. 첫째가 어떤 경우도 남 얘기하지 마라. 남 얘기. 어떤 경우도 남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 그 말은 순간에 전달이 된다. 두 번째는 네가 있던 자리에 일어났을 때 깨끗이 정리해라. 예. 내일은 없다. 그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가수들한테도 돈 관계는 직접 해라. 그건 내가 줄 수 있다. 원치 않으면 하지 마라. 그 혹시 그 저작권료는 좀 얼마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한 나옵니까? 250, 300 정도 나옵니다. 오, 적게 나오는 건 아니죠. 어유 많이 나오시네요. 84분한테 곡을 주고 물론 본인이 또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소유권은 다 저작권료는 소유권은 저한테. 그건 약속을 하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좋고 우리 박흥래 선생님도 제자들, 동료들 또 생기니까 그렇죠. 또 가족들이 생기니까 좋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CD를 딱 내놓을 때 네. 박은혜 딱 보니까 그 선배 노래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스실 무대도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수들한테 와서 노래도 연습도 하고 그렇죠. 노래를 불러보라고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데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는 안 그러면 우리 직접 우리 박흥래님께서 그 오디션 프로 나가볼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생각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럴 정도의 실력은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이 트로트 이 젊은 세대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 짧았지만 어린 나이에 뭐 군수도 하셨다는 기록도 좀 남아 있던데. 아픈 역사일 수도 있어요. 이제 벌써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과거에는 그 유신헌법이라고 있어요. 유신헌법.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헌법. 그 중에 군수도 임명입니다. 임명.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유신헌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 착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높은 데에서 그렇죠. 더 군수로 내려. 그것도 고향으로 가셨다죠?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고 다시 원위치했죠. 왜 6개월만 했어요? 통과되면 유신헌법 통과되면 소용없잖아요. 그거 임무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아픈 추억이라기보다 과거 같은 데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 당시는 그게 충성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참 아픈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리셨을 때 이제 운동도 좋아하셨고 또 운동으로 인해서 장학생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고 또 역시 또 대학교도 이제 모도학과 쪽으로 가셨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 쪽으로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 당시에 대학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벌써 횟수가 아까도 내가 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에서도 나하고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쳐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들 이해 못하는 대목이지만 그 당시에는 금은성, 은성, 동 장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네, 금운동. 예, 네. 금성이냐 은성이 동생. 저는 이제 금성 장학생회로 솔직히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대학까지 갔어요. 네. 그것도 경기대학 무도학과. 네. 그러면은 그 경기대 무도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진출료가 어떻게 됐죠?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군대도 일반 군대가 아닌 걸로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JSA 판문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무서워라. 근데 제가 이제 이 교시 그 당시 나오고 나니까 댓글에 엄청 많이 올라요. 당시 막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힘들 정도로 댓글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과거 얘기가 이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 가수다 보니까 술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댓글 달고 이것 보라고. 근데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서 술 먹으면. 글쎄 그걸 이제 실수로 보면 실수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인데 이제 그렇게 비하시켜서 이제 팬들이라든가 그렇죠. 관심 있는 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거니까. 제대를 하고 네. 제대하기 6개월 전에 이제 저는 운동을 하고 몸이 좋다 보니까 네. 경호실에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어요. 와. 그래서 화천에 있는 경호교육을 받으러 갔죠. 네. 6개월간 그것도 기록입니다. 들어가는 거 자유, 나오는 거 자유야. 한 과목 패스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패스가 돼서 우연찮게 이제 경호실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11.6 사건이 났어요. 그 아픈 그 역사를 얘기해보면 참 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흘러갔으니까 일반들도 알 권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오늘 가수로 나오셨으니까 예. 노래를 좀 한 곡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노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처음에 제가 노래 시작할 때 좀 불렀던 노래인데 청양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좋죠. 고향 예, 노래죠. 우리 고향 노래. 예. 그 고향에 가수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네. 이제 저보다는 다 먼저 나오신 분들이고 네. 제가 뒤늦게 출발했죠. 나이는 있는데 이제 후배가 나이는 내가 뭐 제일 많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참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박흥래님이 직접 가사를 쓰셨던 곡입니다. 자, 청양 아리랑 노래 듣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덕하늘 저편 슬갑산 용마루에 아침 해가 떠오르며 새벽 들려 헛동무들의 가을 거지로 이름 모를 설새가 날아드네. 사랑의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시면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청양하련. 글쎄, 우리 고향에 이제 그 콩밥면 아줌마 그 있잖아요. 노래가 그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주병선. 네, 주병선 씨가. 네, 그 노래를 보고 아 나도 작사를 써야 되겠다 해서 써갖고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고향을 소개하잖아요. 예. 그 노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기분이 참 굉장히 좋죠. 예. 흐뭇하고 내 가수로서 스타트를 우리 고향을 소개한다는 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가수분들이 직업이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 박흥래님께서는 사업을 뭐 워낙 여러 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큰 뭐 이익을 나누면 막 기업에 하나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하는 이익이 게. 나는 기업은 무슨 이익이 나야 되니까. 예. 그 물류업을 제가 합니다. 물류센터. 예, 물류. 요즘 말로는 택배비죠. 예, 택배. 예. 예, 대한민국 택배 협동조합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것도 선출직 이사장. 선출직. 예.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셉니다, 이게. 예. 예, 보통 1년 전부터 작업 들어가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임기는 주로 어떻게? 2년입니다. 임기 2년. 3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네, 3년인데 이게 이제 4번 하면 못 옵니다. 4번 하면. 네. 계속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한 3년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 물류센터하고 예. 그 택배 하면서 그 직원들도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뭐 배달하는 직원들이니까 예. 좀 많이 있죠. 요즘 뭐 택배업 인해서 뭐 사고도 많고 그렇죠.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정부 상대로 또 해야 하시는 예, 근데 그걸 제가 책임지고 결국은 저하고 다이다이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죠. 이 노조 때문에 사실. 야, 이 공인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나가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곤란한 자리가 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거나 그러지 저 않아요? 같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합의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네. 실제 사고 난 그 기업주와 먼저 합의가 돼야 되고 네. 나는 전체를 아우러 가야 되니까 네. 더 힘들죠. 또 위에 그 정부 기관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그러니까 날샐 때가 많죠. 근데 결국은 합의가 됐어요 다. 네. 안 될 수는 없죠. 우리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서 피해를 보거나 어느 한쪽에서 좀 그 억울한 감정이 많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사고가 나 있는데 아무리 이 협상이라든가 타협을 잘 한다 해도 그 불신은 남아있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흥님께서는 잘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입장에서 타협은 안 될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타협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노래 만드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좀 될까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힘든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노래로 승화시키기에는 내 능력 부족이더라고. 그것은. 그럼 혹시 그 근래에 들어서 새로운 뭐 노래 지금을 뭐 작업하고 계신 게 계신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그 노을진 나이가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예. 노을진 인생길 그리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래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다 친구야 어떠냐. 그리고 이제 뭐 5.18 때 광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추억의 호남선이라는 그런 노래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곧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부를 가수는 정해졌나요? 그건 제가 부를 겁니다. 직접. 그 위에 가수들한테 준 게 지금 한참 그 연습하는 가수가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누군지 저도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주례도 많이 보셨다고 주례도 뭐 1-20분 본 게 아니라 제가 대학원은 지방자치 행정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철학이 들어가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주례를 1-2명 보게 됐는데 그게 소문이 나갖고 주례를 또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주례도 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또 용돈도 벌 수 있고 또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고맙다고 많이 사귀게 되고. 그렇죠. 고맙다고 인사도 오고 네. 보통 주례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돈을 받고 그냥 몸가짐도 좀 거칠하게 가고 대충 보고 가거든. 그런 분들도 네, 갖고. 근데 우리는 아주 한복으로 갈아입든가 네. 아주 깨끗하게 가고 뭐 모욕쟁이도 다 하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1시간 전에 깨끗하게 해서 가야 돼요. 그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사업은 아버지가 뭐 하는지 대충은 내가 알고 들어가야 양쪽의 이해관계가 잘 된다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또 줄에서 하실 때 특별히 또 해주신 얘기가 또 이렇게 언론 지상에 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네, 줄에 하실 때 첫째, 둘째도 상대에 대한 건강을 서로 신경 써라. 건강해라. 네, 서로 건강. 신경 써줘라. 네. 부부니까. 두 번째, 예.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살아라. 부부여도 부부의 부부의 내를 지켜라. 부부가 살다 보면 네. 신체에 대해서 다 알잖아. 그렇죠. 우리 그 이혼의 사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에 대한 결함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신체에 대한 결함. 근데 싸우다 보면 부부간에 음. 인격을 존중하지 않다 보면 막말을 하게 막말하게 돼. 그 중에 하나가 신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서달라고도 말고 서지도 마라. 보증. 네. 제가 세 가지는 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강조하실 때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것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정신을? 그렇지 아니죠. 않으면 제가 학교에 경험에 제가 네. 경호실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당시는 공부 하기 어려운 시대니까 조그마한 불이 있어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돈 빌리는까지 싸움까지 그 당시에 내가 피해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절대 보증은 서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걸 신혼부부들에게도 예.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혼해서 혹시 찾아오시는 커플들도 있나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것은 참 보람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아, 가잖아요. 굉장히 보람되고 예. 저는 항상 뭐 애니타임 오케이니까 네. 무조건 막 와라. 뭐 금전적으로는 내가 피해 안 끼치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아, 그 청양이란 어떻게 놓고 보면은 촌떡너라면 촌떡내잖아요. 아주 촌떡내죠. 네.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또 이렇게 그 인천 쪽에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근데 또 운동을 또 그렇게 하시죠. 부모님 물려주신 신체 건강 그걸로 인해서 대학까지 다 이렇게 부모님들 크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그 운동을 하시고 직장도 직업도 평생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혹시 그럼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 어머니만 계신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이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장손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네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당시만 해도 이제 어성리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근데 이제 머리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안 되고 신체가 좋으니까 이제 운동 쪽으로 저는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지금까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신체 건강한 이런 그 조상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제 물려받으셨는데 그 노래 중에서 엄마의 노래란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시골집이 한 347년 된 옛날 집인데 근데 이게 이 기와집은 오래되면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못질 않아 못 하니까. 왜냐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뿌리고 그 야가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집을 허물고 2층으로 졌어요 다시. 그 집은 그대로 다 회사하고. 근데 이제 내가 2층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잔디밭에 풀을 뽑는 걸 보고 내가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 제도가 그 노래를 쓰게 된 계기가 그 노래를 제가 발표했죠. 근데 그 뒤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엄마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엄마 그대로를 제가 2층에서 이제 보고 발코니에서 바라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그렇죠. 보고 우리 고향은 청양은 가능한 한 농약을 안 써요. 농약을 풀약을 주면 간단한데 풀약을 주지 말라는 게 그 너한테 생명에 지장이 있다. 또 풀을 뽑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래서 그걸 보고 쓰신 곡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엄마의 사랑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사시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갚을게요 곱대곱도 우리 어머니 보고 나던 어머니 품속 자식 사랑 그 마음을 이제는 알아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평생을 자식으로 살아오신 내 어머니 산같이 높은 사랑 그 사랑을 갚을게요 곱대곱도 우리 어머니 보고 나던 어머니 품속 자식 사랑 그 마음을 이제는 알아요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천년만년 함께 살아요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천년만년 함께 살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야, 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연이 들어있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이 방송을 또 이 기사를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도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사랑을 어떤 그 전율 같은 걸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박흥래님은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다 드리고 하시나요? 불효죠. 사실은 불효자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여성이지만 남성스럽고 그 자식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어요. 예. 여성분이지만 지게도 지고 아, 그 지금 말하면 한 낮 2시 3시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그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집이고 양반집인데도 밭을 매시고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학비가 한 학기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혼자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형제가 많으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가 30만 원이었어 당시에. 예. 요즘 말하면 400, 500 한 학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30만 원을 시골서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예, 내가 물론 이제 금성장학생을 해도 들어간 돈이 많았어요. 먹어야 운동 돌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는 어떻게 되시죠? 2남 5녀입니다. 2남 5녀? 예. 2남 5녀면 그러면은 예, 7남매. 7남매, 예, 7남매 중에 장남 이제 장남입니다. 우리 위에 누나가 하나. 누나가 예. 그러면 누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고 그다음에 예. 여동생 쭉쭉 하다 이제 남동생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 아무튼 어머니께서 그 형제간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공부시키시고 예. 또 성공하게끔 해주시고 다 잘 됐어요. 내 아, 동생들 다 아.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비용은 제가 이제 대죠. 그래서 지금 91살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요양사를 2명을 씁니다. 네. 나라에서 오전은 돈을 대주고 그 대신 3분의 2는 대가 되지만 네. 오후는 100% 제가 380을 제가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저기 하는 거죠. 올인하시는 네, 하는 거죠. 거군요. 어머니 편하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업이 이제 택배업이다 보니까 택배업 협동조 이사장이 되면 중소기업 중앙에 회원에 될 자격이 주어져요. 아,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조합 아니면 협회가 돼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조합입니다. 협회가 아니고. 조합인데 조합에 오야만 제 장짜리만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사로 선출이 됐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감투도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됐는데 뭐 열심히 제가 뜁니다. 근데 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4시 이전에 다 일어나지 4시 이후에 일어나는 회장은 내가 못 아, 들어봤어요. 다른 회장님들. 네, 회장님들.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잠 언제 잡니까 선배님? 그러면 낮에 좀 자. 나도 낮에 좀 자요. 안 잘 수가 없어요. 졸리니까. 그렇게 해도 기업이 어렵더라는 거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기업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기업은 유지돼야 돼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익급이 얼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의 나가는 돈이 한 달에 그래도 최소한도 애경사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1,000만 원이 넘어. 꽤 되실 텐데. 네,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럼 최소한도 내가 손에 움직일 수 있는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내가 움직이지. 그건 내 가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야,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맡은 바 역할을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물론 개인의 이익도 영리의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박흥래님은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시고 그리고 어떻게 놓고 보면은 복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법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님께서 주신 건강인 것이고 또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정정당당히 가시는 그렇죠. 일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의 오늘의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우리 박흥래님 좀 되신 것 나는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내 기억 속에 누구랑 멱을 잡고 싸운 건 없었던 것 같아. 예. 실제로 싸우면 큰일 나죠. 아니 그게 형제가 아니고 싸움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아버려요. 왜냐면 다시 안 만나면 되니까. 실구 조구가 필요 없잖아요. 안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이유는 다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예. 싸운 적이 없어요. 내 기억 속에 아직.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예. 기억 속에 없어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주무셔야 되는 지금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낮인데. 좀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근데 영광이죠. 저 초대해 주셨는데. 예, 흔쾌히 또 이렇게 응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박흥래 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물론 연령적으로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또래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겠지만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이 우리 박흥래 님의 살아온 인생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재미거리만 느끼지 마시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박흥래 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박흥래 님께서도 우리 동료들, 가요계에 그 노래하시는 동료들도 박흥래님처럼 곡을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참 고맙네요, 사실. 근데 동료 우리 가수분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느낍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잘 드신 분, 좀 드신 분들은 좀 뭐랄까 좀 자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건방지 같은 거? 좀 그래서 가혹기 같은 좀 거? 겸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래야 후배들도 인사를 하고 좀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의를 지키자.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분들 그렇다고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십시오. 예. 그리고 저 작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사라는 건 그 영감이 딱 떠오를 때 그것을 빨리 이해하고 어떤 곡을 만들겠다 생각이 있어야지 써놓고만 말고 그걸 끝나면 사장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 많이 제가 쓰긴 썼습니다. 근데 아마 100곡까지 쓰면은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뜰 수도 있겠죠.
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엔딩곡으로, 우리 그 박근혜 선생님께서 하신 노래 중에서 밝고 경쾌한 노래를 엔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건배. 내 인생의 가장 건배. 좋아하고 예. 저 애창곡입니다. 네. 내 인생의 건배. 예,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흥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 인생의 건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건배를 우리 박흥래 선생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건배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인생의 건배 이 바람 분다고 원망마로라 흘러가는 저 세월을 서러워마라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올해 내 인생 돌아갈 때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로냐 천년만 더 살 것도 아닌데 이거는 부딪히며 살아온 내 인생 후회 없다 미련 없다 잠을 들어라 내 인생의 건배 내 인생의 건배 눈보라친다고 원망마로라 그녀네가 친다고 아쉬워마라 한 번 가면 다시 먹을 우리 내 인생 돌아갈 때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로냐 천년만 더 살 것도 아닌데 이거는 부딪히며 살아온 내 인생 후회 없다 미련 없다 잠을 들어라 내 인생의 건배 내 인생의